깊은 밤, 이제 막 하루의 소란을 내려놓고 침대에 누우셨을까요? 몸의 긴장을 풀고 가만히 귀 기울여 보면 어쩌면 당신의 숨소리 말고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그런 고요한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순간에 문득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무거운 짐을 들 때 자기도 모르게 흑 하고 숨을 참거나 아니면 뾰족한 것에 찔려서 앗 하고 웬마디 소리를 내뱉는 순간들 말이에요. 우리는 저마다 다른 삶을 살고 또 바다를 사이에 두고 멀리 떨어져 있을지도 모르지만 어쩌면 그렇게 본능적으로 터져나오는 소리만큼은 수천 년 전부터 하나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오늘 당신과 함께 들여다볼 자료들이 바로 그 아득한 생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 정말 아름다운 시작이네요. 그 본능적인 소리가요, 단순한 감탄사나 기합을 넘어서 언어의 뿌리가 되고 심지어는 바다 건너 다른 나라의 말과도 연결된다는 단서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 속에 숨어 있죠. 근데 그 시작이 아주 뜻밖의 곳에 있습니다. 뜻밖의 곳이요? 네, 어릴 적에 들었던 전래동화 속에서요, 도깨비들이 보물방망이도 내팽개치고 도망가게 만들었다는 바로 그 소리. 개암, 깨무는 소리요. 아, 그 이야기요? 저 어릴 때 들으면서 고작 개항 깨무는 소리에 그 무서운 도깨비들이 도망을 가다니? 하고 좀 시시하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보내주신 이 자료 묶음을 보고 정말 궁금했어요. 이 평범해 보이는 소리에 대체 어떤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건지 말이죠. 바로 그 시시해 보이는 소리가 사실은 고대 언어의 뭐랄까 폭발적인 에너지를 담고 있는 화석 같은 소리였습니다. 이 비밀을 푸는데 두 가지 열쇠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액션 사운드 원리, 그리고 두 번째는 소리가 시간을 따라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보여주는 언어의 시간 지도 같은 원리입니다. 액션 사운드 원리요. 용어는 조금 낯선데 자료를 보니까 생각보다 아주 직관적이더라고요. 말 그대로 어떤 행동, 즉 액션을 할 때 나는 소리가 그대로 그 행동을 뜻하는 단어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단단한 걸 딱 하고 깨는 소리가 그대로 깨다라는 동사가 된 것처럼요. 네, 바로 그거예요. 아주 정확히 보셨어요. 언어의 가장 원초적인 형태죠. 행동과 소리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 그리고 두 번째 열쇠인 언어의 시간 지도는 그렇게 만들어진 원초적인 소리가 수천 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어떻게 닳고 다듬어지고 또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면서 모습을 바꾸는지를 추적하는 원리예요. 마치 강 상류의 거친 돌멩이가 하류로 내려오면서 둥글고 매끄러운 조약돌이 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아, 그러니까 소리에도 일종의 풍화작용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재밌네요. 그럼 그 두 가지 열쇠를 가지고 도깨비를 쫓아냈다는 그 소리의 진짜 정체를 한번 파헤쳐 보죠. 뭐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우선 깨다라는 소리, 그 자체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깨다, 깨트리다 할 때의 깨는 된 소리, 아주 강한 소리죠. 하지만 자료에 기록된 중세국어를 보면 이건 지금의 강함과는 차원이 다른 소리였습니다. 차원이 다르다니요? 더 강했다는 건가요? 훨씬 더요. 소스에 따르면 중세국어에서 부수다는 의미의 깨다는 빼다라고 표기됐어요. 자음 부분을 한번 보세요. 비읍하고 시옷이 나란히 붙어 있죠. 이건 그냥 목청을 조여서 내는 끄 소리가 아닙니다. 먼저 입술을 굳게 닫았다가 터트리는 파열음, 그러니까 ปึ๊ 소리랑 그와 동시에 성대를 긁으면서 터져나오는 마찰음, 스시 합쳐진 소리예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입술을 읍 하고 터트리는 소리랑 목에서 쎄 하고 나오는 소리가 합쳐진 거라면 한번 흉내내 보자면 읍쎄 같은 훨씬 더 격렬하고 물리적인 파괴음이었겠네요. 그냥 깨가 아니고요. 맞아요. 바로 그 소리입니다. 아주 잘 표현해 주셨어요. 도깨비들이 그 소리를 듣고 사람 뼈 부서지는 소리인 줄 알고 기겁해서 도망쳤다는 설화 속 묘사가요. 단순한 문학적 과장이 아니었던 셈입니다. 그건 정말로 무언가 단단한 것이 파괴되는 강력한 에너지를 담은 액션 사운드의 원형이었던 거죠. 와, 이제야 도깨비들이 왜 도망갔는지 이해가 되네요. 그건 그냥 작은 열매 깨무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뼛골이 울리는 파열음이었군요. 그런데 그 강력한 소리가 한국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잖아요. 소스에 따르면 이게 바다 건너 일본어 카무, 즉 깨물다는 단어와 직접 연결된다고 하는데 솔직히 읍세다랑 카무는 전혀 다른 소리처럼 들리거든요. 어떻게 된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언어의 시간 지도가 필요해지는 거죠. 상류의 거친 돌멩이가 하류의 조약돌이 되는 과정을 추적해보는 겁니다.
우선 깨물다라는 단어를 고어의 형태로 분해해보죠. 옛 형태는 꿰물다였어요. 깨다를 의미하는 꿰와 물다를 의미하는 물다가 합쳐진 말이죠. 여기서 아까의 그 폭발적인 파열음 꿰가 다시 등장합니다. 네, 꿰물다. 일단 거기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카무가 되죠? 너무 큰 도약처럼 들리는데요. 깨가 어떻게 카가 되고 물은 또 어디로 간 건가요? 그 과정을 두 단계로 나눠서 생각해보면 의외로 간단합니다. 첫 번째 단계, 깨가 카가 되는 과정입니다. 한국어의 깨는 입술과 목청을 다 써서 에너지를 한 점에 응축했다가 폭발시키는 아주 강한 소리죠. 이 소리가 일본어로 넘어가면서는 그 폭발적인 에너지가 조금 정제되고 부드러워지는 경향을 보여요. 아, 정제가 된다고요? 네. 그래서 한국어의 된 소리, 그러니까 깨 계열이 일본어에서는 거센 소리, 키역 계열로 바뀌는 경우가 많거든요. 깨가 카로 변한 것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폭발 에너지가 조금 더 공기가 많이 섞인 부드러운 파열음으로 바뀐 거죠. 아하, 그러니까 에너지가 사라진 게 아니라 발음 방식이 좀 더 세련되게 다듬어진 거군요. 마치 화산 폭발이 증기 분출로 바뀐 것처럼요.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단계, 물이 무가 되는 과정은요? 그건 훨씬 더 직관적입니다. 물다라는 단어에서 리을 받침 소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발음하기 뼈난 쪽으로 변하다가 결국 탈락해버린 겁니다. 한국어에서도 물하고 무는 입모형이 거의 같고 발음이 아주 가깝잖아요. 리을 소리가 약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무소리만 남아 정착된 거죠. 와, 설명을 듣고 보니 정말 퍼즐 조각이 딱 들어맞네요. 폭발음 깨는 에너지가 조금 순화되어서 카가 되고 물다에서는 약한 리을 받침이 떨어져 나가 무가 되어서 깨물다가 자연스럽게 카무로 이어지는 거군요. 이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논리적인데요? 언어의 변화란 것이 종종 이렇게 수수께끼 같으면서도 놀랍도록 논리적인 경로를 따르곤 합니다. 이번엔 두 번째 연결고리를 살펴볼까요? 행동을 나타내는 소리가 어떻게 아예 사물의 이름으로 굳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개함이죠. 맞아요. 그것도 궁금했어요. 깨다라는 행동의 소리가 어떻게 딱딱한 열매의 이름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도 중요한 단서는 현대어가 아닌 오래된 말이나 방언에 숨어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개함의 여러 방언 중에는 깨금이라는 말이 있어요. 훨씬 더 깨다라는 동사의 원형에 가깝게 들리지 않나요? 깨금. 정말 그렇네요. 깨다의 어근인 깨가 그대로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이건 마치 어떤 물건의 소리를 따서 별명을 붙여주는 것과 비슷하네요. 찰칵 소리가 나서 찰칵이라고 부르거나 딸깍거려서 딸깍이라고 부르는 것처럼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원래는 깨는 행위와 관련된 깨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다가 수많은 사람들의 입을 거치면서 발음이 부드럽게 변해 오늘날의 개함이 되었을 가능성이 큰 거죠. 결국 그 뿌리는 도깨비도 쫓아냈던 그 강력한 액션 사운드에 있었던 거고요. 듣고 보니 이런 그, 커, 까 소리의 변화, 즉 단단한 것을 파괴하는 소리와 관련된 변화가 깨다라는 단어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른 단어들에서도 비슷한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이 이론의 가장 흥미로운 점이 바로 그 확장성에 있거든요. 자료에 나온 다른 사례를 한번 보죠. 예를 들어 이빨로 무언가를 단단하게 긁어내는 행위를 뜻하는 갈다라는 말이 있죠. 이 갈다의 그 소리는 일본어에서 무언가를 긁거나 핥히는 행위를 뜻하는 가쿠의 그 소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소리와 의미가 거의 그대로 평행이동한 셈이죠. 갈다와 가쿠, 정말 비슷하네요. 또 다른 사례도 있었죠? 끈타 말이에요. 그건 좀 더 강한 소리인데. 네. 무언가를 이루 힘주어 끈타라고 할 때의 강한 된 소리, 끄를 생각해 보세요. 이 에너지가 넘치는 소리는 일본에서 음식을 먹거나 베어 무는 행위를 뜻하는 쿠의 크 소리와 연결됩니다. 여기서도 한국어의 강한 된 소리 끄가 일본어의 거센 소리 크로 에너지가 조금 순화되는 패턴이 그대로 나타나죠. 그러고 보니 쿠라는 말은 일본어에서 그냥 먹다, 다베루루와는 뉘앙스가 좀 다르잖아요. 좀 더 원초적이거나 동물이 개걸스럽게 먹는 느낌, 혹은 사람이 거칠게 음식을 먹는 느낌이 있는데 이로 무언가를 힘주어 끊어 먹는다는 우리말의 강한 느낌과 그 지점에서 통하는 데가 있네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단순히 단어가 비슷하다는 걸 넘어서 그 단어가 품고 있는 원초적인 에너지의 결,
그 뉘앙스까지 닮아 있다는 겁니다. 결국 깨물다, 갈다, 끊다 이 모든 단어들이 결국 단단한 것을 이나 도구로 파괴하며 내는 소리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각기 다른 환경에 맞게 뻗어나간 가지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언어라는 게 누군가 책상에 앉아 만들어낸 정교한 규칙의 집합이 아니라 아주 본능적인 소리, 우리 몸이 만들어내는 소리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걸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 같네요. 깨다 라는 그 원초적인 파열음 하나에 수천 년의 역사와 사람들의 삶이 담겨 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맞습니다. 단 하나의 액션 사운드가 한국에서는 깨물다라는 말로, 바다 건너 일본에서는 카무에라는 말로 각기 다른 꽃을 피워냈다는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자료들을 통해 살펴본 소리의 평행이론의 핵심입니다. 도깨비를 쫓아냈던 그 강력한 소리는 사실 우리가 무언가를 힘주어 깨물 때 입안에서 작게 울리는 바로 그 소리의 원형이었던 셈이죠. 수천 년의 시간과 깊은 발화를 넘어 우리는 본능의 순간에 같은 소리를 공유하고 있었던 거네요. 어쩌면 언어란 서로를 나누는 벽이 아니라 우리가 까맣게 잊고 있던 아주 오래된 연결고리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고요한 밤에 그런 작은 울림을 주었으면 좋겠군요. 잠드시는 길에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겨드릴까 합니다. 혹시 일본어의 타행 발음이 왜 타, 티, 투, 테, 토가 아니라 타, 치, 츠, 테, 토로 소리 나는지 궁금해 보신 적 있나요? 정말 그러네요. 생각해보니 티나 투 발음이 없군요. 그냥 당연하게만 생각했지 왜 그런지는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거기에 또 다른 비밀이 있나요? 어쩌면요. 어쩌면 거기에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한국어의 깨뜨리다와 일본어의 쿠다쿠, 즉 부수다라는 말 사이에 숨겨진 또 다른 소리의 비밀이 잠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와, 또 다른 평행이론의 시작일지도 모르겠군요. 그 질문을 이불 속에서 가만히 굴려보는 것도 깊은 밤의 흥미로운 명상이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의 밤이 편안하기를 바랍니다.